어깨 통증과 머리 위 움직임 제한은 60세 이후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어깨 관절의 공간이 조용히 줄어들고 힘줄이 들 때마다 걸리기 시작하면 일상적인 자립이 점점 사라집니다. 옷을 혼자 입거나 높은 선반에 손을 뻗거나 밤새 통증 없이 자는 일조차 어려워지는 시니어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 한 정형외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가진 시니어들은 단순히 통증이 심해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년 안에 머리 위 움직임이 최대 40%까지 줄어들고 거의 60%가 통증을 피하려다 반대쪽 어깨나 목에 보상성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본 원인은 관절염이나 나이 자체가 아닙니다. 앞쪽으로 기울어진 자세와 회전근개 약화로 인해 뼈 사이에 힘줄이 끼는 기계적 밀집 현상입니다. 이 패턴은 조용히 악화되다가 결국 수술만이 남은 선택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 밀집 현상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일본의 고령 의사가 어깨 공간을 열고 관절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없는 머리 위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설계된 5가지 정확한 운동을 안내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평생 어깨 안심을 주는 서프라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해 강하고 자립적이며 통증 없는 삶을 돕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어깨 충돌이 왜 피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자세 붕괴와 근육 불균형이 어떻게 조용히 어깨 기능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어깨 통증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단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이 에피소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녹음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어깨는 시니어가 자립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일조차 남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회전근개가 약해지고 자세가 앞으로 무너지면 어깨의 보호 공간이 사라지고 통증이 상시적이 되며 손을 뻗는 일이 위험해지고 결국 많은 시니어들이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자립 상실이 시작됩니다. 제 진료에서도 정확히 그런 환자들을 봅니다. 더 이상 통증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며 좋아하던 일들을 조용히 그만두는 분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머리 위로 손을 뻗을 때 날카롭거나 걸리는 통증이 있다면 1, 움직이지 않아도 어깨가 아프다면 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명확한 출발점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 첫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60세 이후 통증이 갑자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깨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니어가 시작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어깨 안에는 위팔뼈 머리가 있는데 이 뼈는 견갑골의 얕은 소켓에 완벽하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이 공 위에는 힘줄이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앞으로 기울거나 회전근개가 약해지면 공이 약간 위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공간이 좁아지고 머리 위 움직임을 할 때마다 힘줄이 공과 견갑골 지붕 사이에 끼입니다. 이것이 충돌 증후군입니다. 즉, 통증은 닳아버린 관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좁아진 공간에 힘줄이 갇히면서 생깁니다. 정확합니다. 주로 2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째는 자세입니다. 오랜 좌식 생활, 독서 혹은 그냥 살아가면서 어깨가 앞으로 둥그러지면 견갑골이 기울어 어깨 앞쪽 공간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회전근개 약화입니다. 회전근개는 공을 소켓 중심에 잡아주는 4개의 작은 근육 그룹입니다. 나이가 들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공이 위로 떠올라 더 많은 밀집과 끼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어디를 다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손을 뻗는 게 너무 아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2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먼저 스스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어깨를 앞으로 둥글게 하고 자세를 무너뜨린 채 서거나 앉아보세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던 것처럼요. 이제 팔을 머리 위로 들어보세요. 움직임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날카로운 통증이나 막히는 느낌이 있는지 느껴보세요. 지금 해보니 어깨 높이도 겨우 넘기겠네요.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어깨를 뒤로 당기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곧게 서세요.
다시 팔을 머리 위로 들어보세요. 훨씬 높이 올라가고 통증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놀랍군요.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공간이 바로 생긴 느낌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팔을 몸 옆에 두고 엄지를 허벅지 쪽으로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이제 팔을 옆으로 들어 머리 위까지 올려보세요. 다시 막히고 제한되고 통증이 느껴질 것입니다. 거의 바로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손을 돌려 엄지가 천장 쪽을 향하게 하세요. 다시 팔을 들어보세요. 움직임이 훨씬 자유롭고 통증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어깨 같네요. 지금이 댓글 참여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래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입니다. 이 채널을 약 6개월 동안 따라왔고 이 테스트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처럼요. 이 두 가지 테스트는 어깨 통증이 대부분 기계적인 문제임을 증명합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아니라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치료 틀을 줍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어깨를 앞으로 당기는 긴장된 부위 가슴, 어깨 앞쪽, 내 회전근을 스트레칭합니다. 둘째, 견갑골을 올바른 위치에 유지하는 등 사이 자세 근육을 강화합니다. 셋째, 공을 소켓 중심에 잡아주는 회전근개를 강화합니다. 바로 이 5가지 운동이 그 일을 합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운동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어깨를 앞으로 당기는 긴장을 해결하는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먼저 만성적으로 긴장된 부위를 스트레칭 해야 합니다. 어깨가 둥글고 가슴이 가라앉은 자세가 되면 가슴 근육과 어깨 앞쪽, 내회전근이 짧아져 우리를 그 자세로 당깁니다. 첫 단계는 이 조직들을 늘려 어깨가 제대로 앉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틀 스트레칭을 합니다. 문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군요. 네, 집안의 어떤 문틀이든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슴과 어깨에 다른 섬유를 타깃으로 3가지 자세로 합니다. 첫 번째 자세, 문틀에 서서 손을 양쪽 프레임에 엉덩이 높이로 대세요. 훌륭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가슴을 들어 올리고 턱을 들고 어깨를 뒤로, 이제 문틀을 통과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 가슴 전체와 어깨 앞쪽에 편안한 스트레칭이 느껴질 때까지 가세요. 20, 30초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호흡하세요. 네, 항상 호흡하세요. 스트레칭 중 숨을 참지 마세요. 두 번째 자세, 손을 어깨 높이로 문틀에 올리세요. 같은 바른 자세로 다시 앞으로 한 걸음. 이번에는 가슴의 약간 다른 부위, 중간 섬유 쪽에 스트레칭이 느껴질 것입니다. 20초 유지하세요. 같은 근육을 다른 각도에서 타깃으로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자세가 어깨 충돌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팔꿈치부터 손까지 전체 팔뚝을 어깨 높이로 문틀에 대세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 가슴을 바닥 쪽으로 약간 회전하세요. 어깨를 외전 상태로 스트레칭 하려는 것입니다. 가슴뿐 아니라 어깨 앞쪽 깊은 곳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관절이 정말 열리는 느낌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연구도 이를 확인합니다. 2019년 어깨, 팔꿈치, 외과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가슴과 앞쪽 어깨를 타깃으로 한문틀 스트레칭을 하루 3번, 4주간 수행한 시니어들은 견봉화 공간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힘줄이 끼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충돌이 줄고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냥 기분 좋은 스트레칭이 아니라 실제로 관절에 측정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문틀이 너무 넓어 양팔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면 한 팔씩 하세요. 한쪽 팔뚝을 프레임에 대고 기울이며 가슴을 약간 아래로 회전하세요. 각쪽 20초. 이 전체 시퀀스 3자세 모두를 하루 최소 2, 3회, 가능하면 아침, 오후, 저녁에 반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충분히 할 만합니다. 하루 몇 분 정도면 됩니다. 네, 이제 이 공간을 열었으니 견갑골을 이 새로운 더 좋은 위치에 유지할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 두 운동이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할까요? 앞쪽을 스트레칭했으니 이제 뒤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견갑골을 올바른 위치에 잡아주는 근육 하부 승모근과 중부 승모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근육들은 견갑골 사이에 있으며 견갑골을 등에 평평하게 붙이고 앞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 충돌을 만듭니다. 정확합니다. 다음 운동은 엎드려 A로 하부 승모근을 타깃으로 합니다. 매트, 카펫,
혹은 침대에 엎드려 누우세요. 팔을 몸 옆에 약간 벌려두세요. 먼저 가슴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세요. 크게가 아니라 견갑골 사이 근육이 작동하는 정도만요. 팔을 움직이기 전에 등부터 활성화하는 거군요. 네. 이 자세에서 가슴을 살짝 든 채 손을 천장 쪽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발 쪽으로 밀어내리세요. 어깨를 신전시키면서 발가락 쪽으로 뻗는 것입니다. 견갑골 아래 하부 승모근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각 반복을 얼마나 유지할까요? 꼭대기에서 3, 5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세요. 10회 반복. 10회가 편하면 이 3세트로 늘리세요.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운동은 중부 승모근을 위한 것이군요. 네. 이 운동은 팔 모양이 W처럼 보여서 W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엎드린 자세에서 이번에는 팔을 어깨 높이로 옆으로 벌리고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세요. 다시 가슴을 살짝 들어 등 근육을 활성화하세요. 이제 팔꿈치를 아래와 뒤로 당기세요. 등, 주머니에 넣는다고 상상하면서 견갑골을 모아주세요. 그 다음 손을 천장 쪽으로 올리세요. 팔꿈치를 아래로 안쪽으로 당기고 견갑골을 모으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올바르게 하면 견갑골 사이, 중부 승모근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꼭대기에서 3, 5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세요. 다시 10회, 2, 3세트. 단순해 보이지만 이미 얼마나 도전적인지 느껴집니다. 겉보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세 근육이 강해지면 견갑골을 물리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잡아줍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앞쪽 기울기가 교정되고 어깨 지붕 아래 공간이 돌아오며 힘줄이 다시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바로 믿어집니다. 앞을 스트레칭하고 뒤를 강화했으니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제 회전근개를 직접 다룹니다. 완벽한 자세라도 회전근개가 공을 소켓 중심에 잡을 만큼 강하지 않으면 충돌이 다시 옵니다. 다음 운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이 다음 운동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에는 가벼운 덤벨, 물병 혹은 수프캔 같은 작은 무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특히 가볍게 회전근개가 매우 약하다면 무게 없이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수건을 말아두세요. 수건을 팔꿈치와 옆구리 사이에 끼웁니다. 왜 수건인가요? 수건이 팔꿈치를 올바른 위치에 유지해 줍니다. 팔꿈치를 갈비뼈에 꽉 붙이는 것을 막아 운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제 아프지 않은 쪽으로 옆으로 누우세요. 아픈 어깨가 천장 쪽을 향해야 합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으로 눕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쪽 손에 작은 무게를 잡으세요. 수건을 팔꿈치와 옆구리 사이에 끼우고 팔꿈치를 90도로 유지하세요. 시작. 자세는 팔뚝이 배 위에 가로로 놓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깨 뒤쪽 근육, 즉 회전근개만 사용해 손을 천천히 천장 쪽으로 회전시켜 올리세요. 팔꿈치는 수건에 붙인 채 90도를 유지합니다. 움직임은 어깨의 회전뿐입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높이까지 올리세요. 꼭대기에서 1, 2초 유지한 뒤 천천히 시작 자세로 내리세요. 어깨 뒤쪽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회전근개의 외회전근, 극하근과 소원근,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윗팔뼈 공을 아래로 소켓 중심에 잡아줍니다. 약하면 공이 위로 떠올라 충돌을 일으키고 강하면 공이 제자리에 머뭅니다. 몇 회 할까요? 아픈 쪽 10, 12회, 3세트. 핵심은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 특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관성이나 흔들림 없이 순수한 회전근개 활성화입니다. 이 운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2020년 임상재활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60세 이상 어깨 충돌 진단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주 3회 8주간 외전 강화 운동을 한 그룹은 통증이 55% 감소하고 머리 위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회전근개 강화가 상완골 둘을 관절화의 중심 잡음으로써 충돌의 기계적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증상 관리가 아니라 근본 기능 장애를 교정하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능적 움직임으로 결합합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좋아하는 운동인데 실제 어깨 사용을 모방하면서 회전근개를 매우 실용적으로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한 운동만 남았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검 뽑기 소드레이즈입니다. 저항 밴드가 필요합니다. 아직 없다면 가벼운 밴드를 사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렴하고 어깨 건강에 매우 유용합니다. 밴드가 아직 없다면 저항 없이 움직임 패턴만 연습해도 됩니다. 하지만 결국 가벼운 저항이 이 운동을 훨씬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허리에 검집에 꽂힌 검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엄지가 주머니 쪽으로 아래를 향합니다. 움직임은 검을 뽑아 몸을 가로질러 승리의 자세로 올리는 것입니다. 회전과 들어 올리기를 결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검 뽑기가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외회전과 어깨 들어 올리기를 동시에 훈련합니다. 건강하고 통증 없는 머리 위 움직임에 필요한 정확한 조합입니다. 저항 밴드를 발 아래에 고정하거나 바닥 근처 안정된 곳에 연결하세요. 시작은 반대쪽 엉덩이 근처, 엄지가 아래를 향한 상태로 허리에 있는 검을 잡으려는 것처럼요. 네, 이제 밴드를 대각선으로 위로 몸을 가로질러 당기세요. 올리면서 엄지를 천장 쪽으로 회전시키세요. 팔이 들어 올려지고 외전된 상태, 엄지가 뒤를 향하고 팔이 눈높이 혹은 약간 위까지 오는 것이 끝 자세입니다. 꼭대기에서 유지하나요? 네. 1, 2초 유지한 뒤 천천히 통제하며 시작 자세로 내리세요. 천천히 내리는 것이 들어 올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각쪽 10회, 3세트, 꼭대기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초기에 흔합니다. 꼭대기 자세가 아프다면 단순히 범위를 줄이세요. 머리 위까지 가지 말고 눈높이에서 끝내세요. 회전근개가 강해지고 어깨 공간이 돌아오면 점차 통증 없이 더 높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운동이 다른 운동보다 왜 그렇게 기능적인가요? 건강한 어깨 움직임의 세 가지 요소, 회전, 외전, 들어 올리기를 하나의 부드러운 패턴으로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은 움직임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선반에 손을 뻗을 때 회전과 들어 올리기를 동시에 합니다. 이 운동은 회전근개를 활성화하고 보호하면서 어깨가 정확히 그렇게 하도록 훈련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느낌이 듭니다. 앞을 스트레칭하고 뒤를 강화하고 회전근개를 보강하고 기능적 움직임을 훈련하는 것. 네, 이 5가지 운동이 함께 어깨 충돌의 모든 기계적 원인을 다룹니다. 공간을 만들고 자세를 교정하며 앞으로 수년간 어깨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키웁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의 실제 원인을 이해하고 명확한 해결 경로를 갖게 되어 바로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꼭 보세요. 좋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